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어느덧 2021년도 12월이 다가와 이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남은 시간 하루하루 잘 보내시며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하시는 좋은 시간들로 꽉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역사 속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연대표를 통하여 선사시대부터 기원전 30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며 정리함을 통하여 세계의 흐름을 저희 지식창고 속에 잘 간직하였고, 오늘부터는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전 100년의 내용을 살펴보며 다시금 흥미진진한 세계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사 속으로 고고! 로마, 이탈리아 중부 정복하다. 로마는 앞의 영상에서 잠깐 다루었던 내용에서 기원전 700년쯤 국가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부터 기원전 509년에서 기원전 304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으며 성장한 내용을 잠시 짚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기 길을 걷던 로마는 기원전 400년의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켈트인, 삼리우민, 라틴 연합 등과 수차례 전쟁을 벌이며 패배한 전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약골로만 여겼던 로마를 어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주변 국가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연합군을 결성해 로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더 이상 과거의 약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는 오히려 연합군을 물리치고 기원전 291년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로마가 이렇게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있을 때 이 시기에 마케도니아 같은 주변 강대국은 왜 로마를 그냥 두었을까요? 하늘의 뜻이었는지 이 시기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케도니아 왕국은 분열되게 되는 사건으로 로마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로마가 순전히 행운으로만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죠. 제국의 법칙인 제도 정비, 도로망 구축을 충실히 실행하며 내실 또한 잘 구축하였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삼리움과 2차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 기원전 321년 건설된 아피아 가도가 대표적인데요. 밑에 사진 보이시죠? 로마에서부터 브린디시라는 도시까지, 로마에서 카푸아 지역까지 260km의 도로를 이용해 로마는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로마, 드디어 이탈리아 통일하다. 이렇게 중부 이탈리아를 정복한 로마의 다음 목적지는 남부 지역으로 눈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남부 대부분의 지역은 그리스 도시국가의 식민도시였고, 그리스의 식민도시들은 로마의 문화 수준보다 훨씬 높고 부유했는데요. 아쉽게도 로마의 군대보다는 힘이 약했거든요. 그러니 로마가 그리스의 식민도시들을 탐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그리스 식민 도시들 중 겁을 먹은 한 곳이 그리스 본토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스 에피루스 왕은 275년 그리스 본토에서 직접 대군을 이끌고 로마를 공격하게 되는데, 로마의 힘은 만만치 않았고 오히려 로마는 그리스 에피루스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남부 이탈리아까지 모두 정복함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됩니다. 포에니 전쟁의 서막. 이탈리아 반도를 모두 통일한 로마. 그러나 로마는 여전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마치 히딩크 아저씨처럼요. 그렇게 로마는 이윽고 지중해 주변의 모든 땅과 바다를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무렵 지중해 일대 최고 부자 국가는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였는데, 카르타고는 오리엔트 지역과 서양 세계를 오가는 중개 무역을 통하여 큰 부자가 된 최고의 지역으로서 강대국을 꿈꾸는 로마로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264년 로마와 카르타고는 충돌을 하게 되는데 원인은 카르타고가 고용한 군인, 용병이라고 하죠. 이 용병들이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사건으로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카르타고에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가 시칠리아 섬은 우리 땅이야 라며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서 결국 두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위에 지도 잠깐 살펴보고 가세요. 카르타고와 로마 가운데 있는 화살표로 나타낸 곳이 바로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것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80년간 벌어지게 되는 포에니 전쟁,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전 146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포에니 전쟁의 이름의 유래는 분명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인데 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포에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의 원인을 카르타고인들이 시칠리아 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사건으로 보는 관점에서 유래하여 포에니 전쟁이라고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아하. 제1차 포에니 전쟁. 당시 로마의 용맹은 정말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었는지 초반에 히밀카르 바르카라는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대의 우세함을 반전시키며 시칠리아 섬 서쪽 바다에서 펼쳐진 해전에서 크게 로마가 이기며 카르타고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기원전 241년 시칠리아 섬과 많은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로마는 카르타고를 통째로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더 강렬해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카르타고를 삼킬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게 된답니다. 그러나 로마를 노린 것은 카르타고도 마찬가지였답니다. 1차 전쟁의 패배를 서력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형세가 돌아가니 당연히 로마와 카르타고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2차 포에니 전쟁. 특히 카르타고에서는 1차 포에니 전쟁의 명장이었던 히밀카르 바르카에게는 그 유명한 한니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무척 강하며 기원전 281년 26살밖에 되지 않는 한니발이 로마로 진군하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잠깐 옆에 사진 보고 가세요. 저분이 한니발 장군입니다. 로마는 원래 카르타고가 바다에서 힘을 기른 나라이기에 당연히 함선을 앞세워 바다로 공격을 할 줄 알고 그쪽에만 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한니발은 그런 로마의 생각을 꿰뚫고 바다가 아닌 땅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허를 찌르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한니발 장군의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쳐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군대는 한니발 장군의 용맹 앞에 적수가 되지 못해 연전연패하였고 한니발 장군은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고 다니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트라시메네 호수 전투와 칸네 전투에서 로마의 군대에게 대패를 안겨주며 2차 포에니 전쟁은 이제 이렇게 카르타고의 승리로 막을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의 운명도 멀지 않아 끝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푸블리우스 스키피오의 계략에 걸려들게 되기 때문이죠. 스키피오는 한니발을 이탈리아 본토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한니발의 고국인 카르타고를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생각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카르타고의 본토를 공격하자마자 카르타고는 한니발에게 빨리 와서 도와줘, 구해줘 라고 소환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한니발은 부랴부랴 서둘러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카르타고는 자마 전투에서는 로마에게 크게 패하는 것으로 기원전 201년 카르타고는 에스파냐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영토를 로마에게 넘겨주고 50년간 거액의 전쟁 보상금을 주는 조건으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또 졌네요. 또 졌어. 제3차 포에니 전쟁. 이렇게 2차 포에니 전쟁까지 패배한 상태였지만 카르타고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덕분에
50년 동안 갚아야 할 전쟁 보상금을 10년, 무려 10년 만에 다 갚아버리자 로마는 깜짝 놀라게 되고, 카르타고의 저력을 다시 확인한 로마는 역시 카르타고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2차 포에니 전쟁 후 체결한 평화조약을 깨트릴 구실을 찾지 못하여 다시금 침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이없게도 이 로마의 고민을 카르타고가 해결해주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평화조약에 카르타고는 로마의 허락 없이는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카르타고의 서쪽에 누미디아라는 나라가 툭하면 카르타고를 침략했고,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로마는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기를 바라면서 모른 척 했거든요. 이 석셈을 모르는 카르타고는 기원전 150년 누미디아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로마는 드디어 침략할 명분을 얻게 되었고,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을 본국에서 소환하게 만드는 계책을 세워 승리한 집정관의 대스키피오의 아들 소 스키피오 장군 지휘하에 카르타고를 침략하게 됩니다. 예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 역시 쉽게 끝나지 않고 4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소 스키피오 장군은 최종적으로 카르타고의 도시와 모든 성과 마을을 불사르는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였고, 그 결과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는 불길에 휩싸여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레니즘 왕국들과도 전쟁을 벌이며 모두 승리하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조국까지 통일하는 대업을 이루게 된답니다. 자, 오늘은 기원전 3세기를 지나 지중해의 패권을 거머쥐게 된 로마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포에니 전쟁은 많이 들어보았어도 한니발 장군의 위용을 나타낸 내용만 알았지, 포에니 전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전쟁이 3차례에 걸쳐 80년간 벌어진 것인 사실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저 또한 역사를 잘 모르는 1인 중에 한 명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세계사를 이루는 중요한 중심 사건과 시기를 흩어진 퍼즐 조각 맞추듯 맞추어가며 우리 한번 역사의 장인이 되어 보아요. 마지막으로 영상 끝자락에 잊지 말자 핵심 내용 잘 챙겨가시고 다시금 찾아오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